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권에서 집권 4년 차에 모두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세값도 급등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 주택시장이 지난 2013년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매 제한에 이어 내년부터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이 예고되면서 주택 사업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영향입니다.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용산 미군기지 내의 옛 유엔사 부지가 내년 3월쯤 민간에 매각됩니다. 서울 외인 아파트에 이어 1년 만에 나오는 용산 민족공원과 맞붙은 국방부 땅으로 낙찰가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 조정 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거푸 쏟아진 부동산 악재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부담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향후 거주 자체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시각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 중국이 실제로는 우리 수출품을 자국 내에서 최종 소비하는 최대 소비처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관계 악화에 따른 충격도 우려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드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 올해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 4년 차에는 모두 아파트 값이 상승했습니다. 이 경기 상황이나 또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서 그 오름폭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이 모든 대통령 집권 4년 차에는 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다음 정권에도 이 집값 급등 정세가 이어지게 될지 이런 흐름들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한번 짚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은 더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가는 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정치 상황이 정말 좀 어렵고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 정치 상황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이 경제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 집권 4년 차에는 어김없이 좀 아파트 값이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네. 자,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이어질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집권 4년 차 됐을 때 이제 지금 도표 내에서 보면 이제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해서 집권 4년 차 됐을 때 전체적인 이제 그 매매금 또 전세금까지
금액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 이제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올해 2016년에도 좀 전체적으로 집값이나 전세금까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는 조금 다소 이제 상승폭은 좀 둔화돼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올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년 차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김대중 정부 시절과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은 경제 상황에서 자본이나 실물 경제라고 보았을 때는 실물 경제가 좀 우위에서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4년 차 이후에 5년 차까지도 사실은 금액이 좀 추가적으로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이명박 정부 또 이렇게 박근혜 정부 쪽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이제 자본 경제로 옮겨지기 때문에 좀 올라가도 꺾이는 추세가 지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 집권 4년 차 이후로는 가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있었고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지금 내년 2017년도를 바라본다면 좀 약간 가격이 좀 둔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둔화된 듯 하다가도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변곡점을 찾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둔화 시기가 전체적인 2017년을 다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상반기만 좀 둔화됐다가 다시 하반기는 좀 오를 것이냐는 계속적으로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체크하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MB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까지도 이 내년 임기 5년 차 때는 조금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 더딜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둔화된 형상이 상반기까지 그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좀 토대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흐름들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시면서 매번 그 시기에 맞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자,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상담 이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서초구 잠원동에 네. 서초구 잠원동에 동아아파트 32평을 네. 전세 끼고 좀 매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네. 궁금해서요. 네,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용은 아니시고 이 전세 임대차를 좀 끼고 투자용으로 이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투자 전략을 좀 문의를 주셨는데 과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서초구 잠원동에 그 반포역 옆에 있는 잠원동아 아파트를 전세 끼고 이렇게 사두시려고 하거든요. 네네. 자, 이 사두시려는 목적이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조금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입주를 생각해서 사두시려고 하는 건가요? 시세 차익도 보려고 하고요. 네. 뭐 또 향후에 괜찮으면 저희가 입주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상 이런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즉 전세 끼고 이렇게 매입을 하는 시기로는 사실은 좀 한 발 늦은 감이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 아파트에 투자라는 거는 시장이 좀 죽어 있을 때, 즉 2012년, 13년, 14년 때 정도에 샀었더라면 지금보다 뭐 2, 3억 정도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매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근데 작년 또 재작년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의 뭐 2억 이상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자,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시점에서도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약간 상승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자,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일단 뭐 서울 또 강남 이 서초구에 반포 잠원 하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판상형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가장 그 재건축돼서 높은 금액도 이곳 그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항상 1등을 찍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포자원에 있는 아파트 금액은 떨어지질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옆에 그 뭐 반포 자이 아파트라든지 또 저쪽에 이제 레미안 포스티지라든지 이런 어떤 아파트들이 그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이 이제 올랐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금액보다는 약간 좀 떨어진 모습에서 이거보다는 못한 모습에서 이 잠원동화를 선택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오른 편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내후년까지 계속 상승폭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만약 오른다고 한다면 네. 전세금 상승폭에 힘입은 그런 매매금 상승폭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전체적인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약간 뭐 전세금이라든지 매매금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에이밍을 반포동이나 잠원동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네. 지금 여기 30평대 기준으로는 거의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금액이. 맞아요. 예. 자, 그랬을 경우에 뭐 전세는 대략 한 뭐 8억에서 9억 정도가 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그 정도 금액에 맞는 혹시 다른 단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든다면 저쪽 그 반포에 있는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재건축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주기업 또 보유하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네. 자, 근데 이제 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좋은데 일단은 99년도에 입주를 했고 재건축에 대한 볼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모습만을 지켜본다면 이 근처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신축에 가까운 그런 단지들도 다시 살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지 네. 않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사주, 물론 이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사주구 이제 재건축되는 곳이라든지 반포 경남하고 신반포 3차라든지 이런 단지들도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쪽 아래쪽에 잠원 신반포 18차 또 24차 여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거의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눈여겨 본다면은 좀 이렇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보다 더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시장은 약간씩 지금 보합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약간 다운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서둘러서 매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아까 같은 좀 재건축이나 그런 개발 여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도 함께 알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시청자님. 서둘러서 가실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네.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또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더욱더 이제 연구를 좀 해보고 그러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께서 이 관심 갖고 계셨던 서초구 잠원동의 동아 아파트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금액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더 상승할 여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가량은 이 주변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미도 아파트나 이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좀 남아 있는 아파트를 좀 더 알아보시고 투자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좀 더 발품 팔아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느 지역 좀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그 용인에 있는 10년 전에 산 아파트를 팔고 네. 서울의 길동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구매할까 하는데 네. 그거 좀 상의를 하고 싶어서요. 네, 길동에 있는 아파트 혹시 지금 매수를 원하는 아파트 이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현대아파트요. 네, 길동의 현대아파트. 지금 용인에서 이 10년 정도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자, 그걸 좀 처분을 하고 서울 강동의 길동 이 현대아파트 매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이 투자 가치가 좋을지 한번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용인의 주택을 팔고 이제 서울로 오시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궁금한 게 네. 잠깐만요. 그 용인의 그 구성역 인근에 네, GTX가 들어오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고 서울로 그 길동 거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 보유하는 게 나을 건지 두 개 다를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 당연히 서울로 오시는 게 네,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서울 길동에 현대 아파트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자, 혹시 뭐 이쪽 강동구 쪽으로 꼭 이사를 해야 하실 목적이 있는 뭐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학군, 교육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아직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예. 차후에 예. 이제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쪽에 거주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강동이 뜨는데 예. 그쪽이 현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전세 끼고 집을 하나 사둘까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죠.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길동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곳이 길동 지역이고 이제 강동구죠. 예예. 자, 뭐 강동구 길동 하면 일단은 뭐 당연히 이쪽 그 5선 라인에 이제 뭐 교통도 괜찮겠지만 장점이 있다면 이쪽 그 공원을 끼고 있고요. 네네. 살기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공기도 좋고. 네, 그렇더라고요. 예. 또 교육 환경도 괜찮고요. 또 나중에 이제 9호선 연장이라는 그런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추가되는 교통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 길동 현대 아파트를 이렇게 창을 띄워보면 이게 지금 96년도 입주를 했고요. 네. 264세대예요. 예예. 자, 그리고 20평대에서 이제 32평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시세는 30평대 기준으로는 한 4억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4억 초반이요? 아닌데. 얼마 정도 하나요? 4억 한 지금 6, 7천 정도 되는데. 4억 6, 7천요. 네네. 자, 그러면 더더욱 자, 아까 제가 그 길동 현대 아파트를 봤을 때 96년도 입주를 했잖아요. 네. 자, 20년 차 된 아파트가 네. 사실 뭐 볼 게 있다면 일단 재건축 볼 건 없고요. 또 요즘은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 지역에 대한 장점 말고는 자체적인 장점은 크게는 없어요. 즉, 이 근처에 요거 말고 조금 더 새 거가 있다면 새 거로 몰려가는 분명히 현상이 있겠댔지, 여기를 먼저 선호할 리는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을 든다면, 이제 신축이 아니라는 20년 차 되고,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근처가 워낙 그 상업시설이 많이 발달된 곳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애들 교육이 괜찮다고는 손 치지만은, 저쪽 위쪽 강정구에 있는 그 고덕동이라든지 명일동 이쪽에서의 그 학군하고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조금, 그거보다는 못 미친다. 학군에 대한 그 어떤 장점이 좀, 덜 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권유를 드리자면 그 위쪽에 그 하남 미사지구 있죠? 네. 미사지구도 잘 찾아보면은 지금 시세가 한 30평대 기준으로 한 5억 초반쯤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대부분 지금 많이 올라서 거의 뭐 6억 이상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억 초반 되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직접 가보셔서 네. 좀 이제 보는 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축의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길동에 뭐 자리를 잡고 싶어도 뭐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좋을지 모르지만 신축에 더 앞서 있는 하남 미사지구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집을 갖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하고 10사람이 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하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10사람이 내 집을 들여다보는 게 금액 차이는 더 오르겠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남 미사지구에 5억대 초반에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남 미사지구와
그 이제 고덕동이라든지 요 사이에 보면은 강일 리버파크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예. 여기도 보면은 2009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그리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아파트인데 아까대로의 시세로 본다면 거의 한 4억 후반 정도에서 5억이니까 아까 길동 현대가 갖고 있는 금액하고 엇비슷하거든요. 예. 자, 여기를 한번 또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 또 고덕동으로 가서 고덕동에 있는 새 아파트는 굉장히 좀 비쌉니다. 하지만 예, 비싸죠. 이 단지 안에서도 그 좀 헌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네. 이쪽 고덕역 근처라든지 명일역 근처에 좀 헌 아파트 위주로 예를 들어서 배제 현대 아파트다. 여기도 만 20년 된 아파트기는 해요. 네. 근데 30평대 기준으로 이렇게 시세를 비교를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 5억 초반이나 될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수요자들이 교육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이 근처에 아파트들 새 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강동구의 길동은 오히려 지금 아까 조금 비교하게끔 말씀드린 하남 미사지구 쪽에 있는 그리고 강일지구 그리고 이쪽 그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 오히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제가 추천드려 보는 거니까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 아무래도 이 투자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이 전세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꼭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의 주셨던 이 길동의 현대 아파트보다는 그 주변의 하남 미사지구 혹은 이 강일지구 또 고덕 명일역 주변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투자해보면 오히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이 현대 아파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좀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잘못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도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이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지역 좀 부동산 궁금하세요? 예, 양천구 신정동에 네. 동일 하이빌 2단지요. 네, 하이빌 2단지. 지금 이 2단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 지방에 사는데, 아, 네. 뭐, 급한 건 아니고, 한 2년 내지 한 4년 후에 네. 지금 사놨다가 2년 내지 4년 후에 여기 정리가 되는 대로 네. 서울에 올라가서 갈까 싶어서 그렇게 네. 예, 지금 하남. 시청자님께서는 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양천구 신정동의 동일 하이빌 아파트를 매수해 놓고 한 2년에서 4년 정도 좀 임대를 놨다가 그 이후에 거주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좋은 예. 계획을 세우신 건지 한번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그 매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로 봐서 좀 시장이 약간 이렇게 내리막을 타고 있을 때 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양천구 신정동 동일 하이빌 아파트를 보셨다고 했고요. 예, 2단, 동일 하이빌 2단지요. 예, 자, 그래서 한 2년이나 4년 후쯤 해서 들어와 예. 살 건데 지금 전세 끼고 사놓는데 가격이 좀 오를만 할 것 같아서 이쪽을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전망과 뭐 이런 것 좀 알고 싶으세요. 일단 일단 사셔도 괜찮아요. 예, 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예. 일단 그 신정동이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신정동이라는 지역이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양천구 신정동. 예. 자, 그래서 신정동 오른쪽, 동쪽에 있는 양천구청 쪽에 있는 것은 목동 이제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해서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야말로 교육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주하기도 좋지만 집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아마 제가 듣기에는 뭐 애들 자녀 교육은 다 끝났고 조금 공기 좋고 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데도 꾸준히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이쪽 그 신정동에서도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쪽 그 신정 동일 하이빌 2단지를 보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은 그 이쪽 지역이 그 이렇게 공원도 많고요. 좀 이렇게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가장 그 특징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이 옆에 있는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올 6월 달에 전국에 이제 7개 이런 화물 트럭 터미널을 도시 첨단 그 물류센터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는 이쪽 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쪽 터미널하고요. 저쪽 그 서쪽 그 양재동에 있는 한국 화물 터미널, 그리고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이 세 곳을 이렇게 첨단 도시 물류센터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시간만 나눠져 남겨져 있을 뿐이지, 여기는 이제 어떤 그런 개발에 힘입어서 주변 여건이 좋아질 경우에 분명히 이쪽으로 이렇게 대거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 가지 더 좀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단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어떤 교통 환경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통 환경이 조금 괜찮고 교육 수준이나 좀 일반적인 여기처럼 어떤 특정화되어 있는 그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에 대한 개발 여지 아닌 그냥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렇게 몰려들 만한 지역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선정을 해본다면, 예. 저쪽 그 염창동 있죠? 염창동. 강서구 염창동. 예. 예,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가서 보면서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9호선 라인이에요. 예. 자, 9호선이라는 거는 황금 노선입니다. 이 소위 그 한강 이남을 관통하는 강남의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왼쪽에 소위 그 마곡지구의 실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날 때 이쪽으로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집을 찾아오는 쪽,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강남에서의 실거주 수요자들도 집값 생각해서 점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교육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염창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예. 또 아까 신정동에서도 지금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대거 그 9단지, 10단지, 12단지, 13단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 뭐 갈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요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이 교육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 교통도 당연히 조금 지금 말씀하신 동일 하이빌보다 조금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염두에 두신 곳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실제 내가 거주를 생각하다 본다면 조금 비교 대상 할 만한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그 두 군데보다 나한테는 동일 하이빌 아파트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거기를 선택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뭐든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저런 것도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살면서 좀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방지하고자 나머지 두 군데를 더 일러드렸으니까 직접 가보셔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지역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이 선택하셨던 신정동의 동일 하이빌 아파트도 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매수하시기 전에 그 주변 이 염창동 아파트라든지 이 신정동 주변의 다른 아파트 몇 개를 조금 더 살펴보신 후에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라라는 조언을 좀 주셨어요. 꼭 부동산 투자하시기 전에 현장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로는 부족하다.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세미나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이라는 게 좋은 건 뭐냐면, 방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내가
그 지금 선택하려던 곳인데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라고 한다면은 썰깃해지고요. 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다 한다고 해도 내 구역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미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시장 경제 또 뭐 대외 경제서부터 이런 거를 이제 우선을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아파트면 아파트, 어떤 지역이면 지역, 어떤 지역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또 수익형이면 수익형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어떤 것이 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어떤 것을 사는 게 더 좋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언제쯤 파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나에 맞는 어떤 그런 세미나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시간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내 시간으로 적극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지금처럼 어지러운 이 시장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주말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바로 진행이 되는 세미나니까요. 예약 전화 주시고 많은 정보 참여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세미나 예약도 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